슬기로운 교행생활. 여러분은 행정실의 삼석으로서 급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1월 8일까지 최소한 공무원 급여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달력을 보니까 1월 4일부터 첫 출근인데 다른 때에 비해서 급여 작업 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한 편입니다. 하지만 본 영상의 내용을 집중해서 따라오신다면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급여 지급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포털에 로그인을 하고 나이스를 실행합니다. 나이스는 우리가 급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 여기 이 국공립급여의 월 급여 기능을 주로 사용해서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급여 작업은 크게 기초자료 생성, 대상자 생성, 월급의 일괄 작업, 실적 이력 생성 이렇게 4단계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기초자료 생성은 기존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급여 대상자들의 정보를 급여 작업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료로서 생성하는 작업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데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것은 급여 대상자의 인사, 보직 상황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일이죠. 어떤 이는 나이가 몇이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으며 경력은 얼마나 되었는지 알아야 그에 맞게 급여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화지에 어떤 한적한 시골 마을을 그린다고 한다면 집과 나무, 널브러져 있는 농기구, 그리고 떠돌이 강아지들 이러한 것들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업을 기초자료 생성이라 합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 생성입니다. 대상자 생성은 급여를 받게 될 대상자들을 정렬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마을의 토대를 그렸다면 이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쉬고 또 누구는 농사를 짓고 하겠죠? 그렇게 알맞은 위치에 사람을 배치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월급여 일괄 작업입니다. 생성된 정보와 급여 대상자를 합치시켜서 급여를 계산해주는 작업입니다. 앞서 생성한 기초자료와 대상자를 합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그려놓은 토대와 사람들을 조화롭게 채색하는 과정이 되겠네요.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클릭 몇 번만 해주면 똑똑한 나이스가 자동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급여, 월급여, 작업, 기초자료 생성을 클릭합니다. 급여 연월을 먼저 확인해줍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 1월이 되겠네요. 그리고 자료 생성을 클릭합니다. 이때 본교 외에도 유치원이나 분교 등이 있다면 이렇게 기관을 따로 선택해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상자 생성입니다. 똑같이 급여 연월을 확인해주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가 되는 기관들을 하나씩 선택해서 생성을 클릭하면 됩니다. 기초 자료와 대상자 생성이 다 끝났다면 월급의 일괄 작업을 실시합니다. 마찬가지로 급여 연월을 확인하고 기관을 따로 선택해서 작업을 클릭하면 됩니다. 월급의 기본 작업은 이게 끝입니다. 다시 국공립급여, 월급여, 기본사항관리, 급여 기본사항관리 지급 명세 탭을 클릭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적사항이 간략하게 나오고 이번 달 급여를 얼마나 받게 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가 해주는 부분은 이렇게 끝이 났고 여러분이 그 결과물을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 담당자는 엑셀과 특히 친해져야 합니다. 일을 잘 모를 때 그리고 일을 배워나갈 때 몸이 자연스럽게 익히는 습관은 일이 익숙해진 다음에도 자신을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급여 작업을 할 때 이런 파일을 작성해 나가는 습관을 들인다면 보다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파일의 내용을 채워서 급여 작업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다시 나이스로 돌아와서 국공립급여, 월급여, 급여자료 관리, 목별수당 공제 내역을 클릭합니다. 조회를 클릭해주고 수당명을 전체 체크해준 다음 엑셀 파일 생성을 클릭합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엑셀 파일 출력을 클릭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3단계 작업을 거치고 생성된 급여 자료를 추출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엑셀을 작성해 나갑니다. 성명과 호봉을 적어 넣고 근무 연수는 아까 여러분의 이름을 입력했던 지급 명세를 통해 확인하고 꼼꼼하게 작성합니다. 그 다음엔 교내 인사 담당자에게 자료를 받아서 인사 상황 및 보직란을 채워주면 됩니다. 교원 연구비를 체크해 줍니다. 교장 선생님은 75,000원, 교감 선생님은 65,000원, 부장교사 6만원, 근무 연수가 5년 이상인 교사는 55,000원, 5년 미만은 7만원입니다. 근무 연수와 보직에 따라서 금액이 나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줍니다. 다음 원천 징수라는 것은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해서 가져가는 것을 뜻합니다. 학교에서는 보통 급식비, 친목회비, 교원 연합회비 등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정리해둔 자료가 보통 있을 텐데 없다면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수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설명을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기본 탭의 작성이 끝났고 수당으로 넘어갑니다. 김진웅 선생님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이분은 부장교사임과 동시에 담임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부장교사는 교직가상금 2가 적용되어서 7만원의 수당을 받고 담임교사는 교직가상금 4가 적용돼서 13만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김진웅 선생님은 매달 부장 담임으로서 20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겠네요. 이렇게 기본과 수당 탭을 모두 작성해 준 다음 아까와 같이 나이스에서 지급 명세를 한 번씩 확인해 주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다음으로 시간 외 근무를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1월에 급여 작업을 하실 여러분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월에는 그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내용은 2월부터 작업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외 근무 수당에는 초과분과 정액분이 있습니다. 초과분은 일 근무 시간 8시간을 넘어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에 시급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정액분은 한 달에 10시간분의 시간 외 수당을 일괄적으로 정액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이스가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근무 상황부를 근거로 친절하게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정액분이 지급 명세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정도만 파악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초과분은 지문인식기나 초과근무 수기대장을 확인해서 입력을 하는데 지문인식기에 입력된 초과근무 내역은 학교마다 확인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임자에게 문의하거나 지문인식기 자체 매뉴얼을 확인해서 나이스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기대장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나이스의 급여 담당자가 직접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는 수기대장을 기준으로 입력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1월 급여 기준입니다.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록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초과근무 기록 대상을 먼저 확보를 하고 복무, 초과근무 확인에 들어가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한 달간의 초과근무 내역이 나올 텐데 초과근무 신청 시간은 나이스의 초과근무자가 초과근무를 신청할 당시 입력한 시간입니다. 이쪽에 전체 복사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신청 시간이 실제 초과 근무 시간 쪽으로 복사가 됩니다. 대장을 확인해서 신청 시간과 실제 시간을 비교해 실제 시간을 수정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기관이 여러 곳인 학교는 따로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간을 10월로 설정을 하는 이유는 초과 근무 수당은 전달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10월에 초과 근무한 것은 11월에, 11월에 초과 근무한 것은 12월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2월에 직접 작업을 하실 때는 1월로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을 누르고 초과 근무 월별 집계로 갑니다. 연월을 확인, 생성 버튼을 누르고 조회를 누릅니다. 그리고 시간 외 수당 정액분의 근거가 되는 기본 근무 일수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정액분은 공무원이 한 달 동안 정상 출근을 했다는 가정을 하고 시간의 수당 10시간분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다만 한 달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감액이 되는데 이때 근무일수는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정상적으로 마치는 경우에 1일로 인정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 실제 근무일수가 기본 근무일수입니다. 달력을 봤을 때는 검은색 숫자의 총 합이 한 달 총 근무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10월의 달력을 보면 기본 근무일수는 19일입니다. 이곳에 기본 근무일수를 입력해주고 근무일수 계산을 클릭하면 조퇴, 연가, 병가 등을 사용해서 하루에 8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걸 나이스가 계산을 해주고 그것이 이 근무일수 탭에 각각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천징수 금액과 급식비를 넣어주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원천징수 동의 여부에 급식비를 제외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나이스에서 국공립급여, 월급여, 공제관리, 개인별 공제 일괄 생성, 공제코드 기관 공제로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서 금액을 입력해주면 되는데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일괄 적용도 가능하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다 입력하면 저장을 눌러줍니다. 급식비도 따로 학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분께 파일을 받아서 입력합니다. 공제코드 급식비를 찾아서 금액을 넣어주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두 작업 후에 다시 기초자료 생성, 대상자 생성, 월급여 일괄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만들어 놓은 엑셀 파일의 자료와 각 지급 명세서의 금액을 비교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으로 공무원 급여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단계 실적 이력 생성을 클릭해서 기관을 선택해주고 행정실장님, 교장선생님 순으로 결제를 올리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